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옥봉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이죠. 시인과, 매창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제 매창을 사랑했던, 유희경, 그리고 매창을 사랑했던 흑연. 즉,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분제의 질곡 속에 신분제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이제 여인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데 단순히 어떤 여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 감정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제 던지는 그 이제 사랑의 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신분제라고 하는 어떤 과정 그 속에서 여인의 삶은 어찌 보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인의 삶은 굉장히 그 나뉘어집니다. 뭐냐면 결혼을 하느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사람 남자와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은 우리가 실이라고 하죠. 이제 실이라고 하고 실이라고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같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첩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 실과 이 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실과 첩은 엄청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실이라고 하는 것, 이 실의 속에는 이제 이 정실과 이 구실 이렇게 되어서 결혼을 통해서 이 정식 결혼을 통해서 이 부부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규약, 이제 사회적인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규약 속에서 남녀가 이제 같이 사는 것과 이 결혼을 거치지 않고 사는 것. 그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동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거녀 이렇게 될 텐데 이 실과 구실의 차이는 어디에서도 오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그 사회적인 어떤 약속 속에서 이 조선조까지도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와 이 여자, 이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 각각이 동등한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남편과 아내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 규범과 약속 속에서 이 여인은, 즉 아내는 그 하나의 어떤 법률적인 그 부분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장. 그죠? 상속권이라든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어 이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떳떳한 그 개체로서 존재로서 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고대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순장제가 있었잖아요. 이 순장제. 자, 이 순장제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 순장제라고 하는 것은 내세를 믿는 거잖아요. 이제 내세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세를 믿는 이 순장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면 다음 생에도 현재와 같은 이제 삶을 살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순장제라고 하는 그 사회적 어떤 그 이제 풍속 속에서 이 죽음이 다다르면 죽는 사람은 이 누구를 어떤 것을
어떤 물건을 다 이렇게 내가 죽으면 넣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가져가게 넣어.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결초보온 아시죠?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고사. 이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라고 하는 이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고사가 고사의 앞쪽에 보면 이제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평소에는 그죠?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평소에는 누굽니까?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이제 내가 죽으면 너 저기 계모죠. 그러니까 첩이죠, 첩. 첩을 시집을 보내줘라. 평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죽음에 다다르자 아들에게 아,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너 이제 저 사람을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죽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위가가 있고 위기가 있었어요. 맏아들이 위가고 둘째 아들이 위기인데 위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평소에는 저 이제 새어머니, 저 이제 첩이죠. 첩일 어 그 개가를 시켜줘라. 개가를 시켜줘라. 결혼을 이제 시켜줘라라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 마지막 유언으로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위기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형님 무슨 고민을 합니까? 아버지가 묻어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묻으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가는 고민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그 말씀이 더 아버지의 예, 그 생각일까? 그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 하는 거죠. 묻어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걔가 결혼을 시켜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평소에 하신 말씀이 진짜일 거다. 그죠? 평소에 하신 말씀이 본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이때가 이제 순장제였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원하는 사람을 같이 묻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이제 첩을 대신해서 다른 종을 이제 넣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장례가 끝나고 이제 제가 개가를 시켜줬죠. 개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가를 간 결혼을 한 그 이제 새어머니였죠. 결혼을 한 그 사람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위과가 진나라와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갈 때 이제 이 귀신이 나타나서 위가가 도망을 잘 갈 수 있도록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초보온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순장제라고 하는 이 과정들은 결국 이제 무덤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실이라고 하는 요 부분요. 정식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된 사람은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 개체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그 법으로서 한 사람 아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편과 이 순장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또 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저 분명한,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법으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딱 이 아내의 자리를 인정을 하고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완벽하게 이제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 모든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어떤 권리가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몫으로 당기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사랑이 이 남편과 맺어주는 그러니까 유일한 그 뭡니까? 이 남편과의 유일한 끈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이 처부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지위를, 내 입지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유일하게 이 남편이 나를 지켜주는 이 버팀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첩의 경우에는 이 사랑이 떠나가면 곧 그, 그 첩의 삶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이옥봉의 그 삶도 바로 이제 사랑이 있을 때와 사랑이 없을 때의 이 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실 후실 저 먼저 결혼한 사람과 나중 결혼한 사람 이런 이 실이 붙는 거는 당연히 이 결혼을 통해서 정식 사회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다만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요즘으로 치면 동거인으로 살게 되면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그, 이 무기가 끈을 맺어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첩의 경우에는 이 사랑이 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나의 생사 여타를 누가 지고 있느냐? 바로 이 사랑이 지고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뭐 이옥봉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뭐 이런 요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 지난주에 수업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플라토닉 러브, 한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뭐 사랑에 대한 여러 에로스적인 사랑, 그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그 강의의 대상인 이 흑윤의 경우에는 매창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한없는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이제 일방적으로 주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허균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반듯함, 귀함, 뭐 좋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사람을 그토록 이렇게 아꼈던 인물이 바로 허균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은 매창이라고 하는 그 기녀를 사랑했던 어, 뭐, 뭐 육체적이든 뭐 이런 거는 전혀 뭐 바라지 않으면서 한 사람을 아꼈던 그 인물인 이 흑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윤, 자, 이 흑윤의 경우에는 이제 선조, 그죠? 자, 이 흑윤은 이제 허엽이라고 하는 어, 그, 허엽의 이제 아들입니다. 이 허엽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조에서 동인, 서인이 나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나뉘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엽은 그 향약 있죠. 향약. 향약을 시행하자라고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향약에 대한 물꼬를 뜬 인물이 바로 이 허엽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엽과 가장 친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김효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효원의 경우에는 이조 점랑이라고 하는 이조 점랑을 이제
지냈죠. 이제 이 김효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조정랑을 지냈습니다. 이조정랑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냐면 이제 삼사라고 하면 사헌부, 사관원, 홍관이라고 하는 언로죠, 언로. 이 가장 중요한 이제 언론 기관인 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삼사의 관리를 지명할 수 있는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선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조정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이조정당은 정랑과 이 좌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랑과 좌랑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우리 이제 인사부장 뭐 이런 거죠. 인사부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부장인데 이 인사부장이 그 삼사 이제 언로를 담당하고 있는 사관은 사헌부 그다음에 홍문관 이 삼사의 관리를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죠.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그 곳이 바로 이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조 전랑은 그러니까 내 후임을 내가 지명을 할 수가 있어. 예. 내 후임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명이 곧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 추천하게 되면 이제 들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곧 이제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세습이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엽이 누구와 이제 친했느냐 하면 누구와 이제 뭐 친함을 떠나가지고 바로 이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허엽이 이 동인 있죠. 이 동인의 이 거두, 참 우두머리, 중심 인물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심의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이 김효원이 이조 정랑을 이제 지내다가 후임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후임을 지명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심의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후임이 됐어야 해요. 그런데 김효원이 이제 심의겸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냐면 허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인물한테 줘요. 이발에게 줍니다. 이발에게 이제 이조 전랑 이제 이조 전랑 자리를 줍니다. 이 오품 자리인데 그러니까 높지도 않아요. 높지도 않는데 이제 이 삼사라고 하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 관리를 모두가 다 이제 이조 전랑 그러니까 이 정랑과 자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정랑과 이 자랑 이 두 사람이 좌지우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이 김효원이 이제 이발을 지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발이 뭐가 됩니까? 이조 전랑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 심의겸이 완전히 김효원과 틀어져 가지고 이 이후로부터 이제 김효원, 허엽이 동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동인 서인이 실제적으로 갈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동인과 서인으로. 그래서 이제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허엽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요 시기에 바로 이 동인이라고 하는 동인의 이제 영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막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허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균의 형은 허성인데 이제 바로 이제 남인을 대표하는 남인 북인 하잖아요. 그죠?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질 때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허성이었다.
그러니까 형님인 허성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질 때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인물이죠. 예,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성은 이조와 병조판서,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했으니까 대단하죠. 그죠? 병권과 이조가 뭡니까? 바로 인사권이잖아요. 인사권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허봉은 유희춘의 문인이고 또 허균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허균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선조실록에 보면 이 허엽의 죽음을 전하면서 이 선조실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아들인 허성과 허봉과 허균, 그죠? 그리고 이제 우성전, 김성립이라고 한 김성립은 모두 문사로 조정에 올라 논의하여 서로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컫기를 허씨가 당파의 가문 중에서 가장 치성하다,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집안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집안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흑윤의 스승은 누구냐면 선곡 이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 흑윤 집안의 그 가풍이랄까, 흑윤 집안이 어떤 그 스타일, 성격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성격의 이제 인물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인 인물들이고, 열린 인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국 이달의 경우에는, 선국 이달은 이 최경창, 백광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삼당 시인으로 불려집니다. 이 당대 삼당 시인, 이 삼당 시인인데 이 당시죠. 이 당시라고 하는 당나라 200 두보가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시인인데 200과 두보 뭐 이런 소식 뭐 이런 인물들처럼 대단하게 이제 그 시를 쓰는 단풍으로 구사해 가는 것이 굉장히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성공이달은 최경창 백강훈과 함께 당시요 이 이백과 두보 소식 뭐 이런 인물들처럼 대단히 시를 잘 쓰는 인물이 바로 이제 선국 이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곡 이달은 이 둘째 형인 이제 이 허봉입니다. 허봉의 또 친구예요. 허봉. 허봉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형인 이 허봉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곡 이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흔한설은, 난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난설은이 바로 이 성곡 이달을 스승으로 또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곡 이달이 형의 친구이기도 하고 허균의 스승이기도 하고 흔한설은의 스승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곡 이달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어, 어제 봤던 어제 봤던 매창처럼 관기의 아들이다. 관기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을자라는 겁니다. 을자. 이 관기의 아들이 이 관기의 딸로 태어나면 바로 관기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관기가 되는데 관기의 아들로 태어나도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국 이달이 그 을자, 즉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의 허봉이 선곡을 친구로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형이 선곡이다를 허균의 스승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집안 자체가 굉장히 깨어 있는 그런 집안이죠. 뒤에 이제 허균의 그 호민론이라든가 유제론이라든가 이 글을 한번 오늘 읽어볼 겁니다. 꼭 한번 읽히고 싶었던 글이 바로 이 허균의 유제론 그리고 호민론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같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허균이 자신의 어떤 스승인 선곡산인 이 전기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 선곡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곡산인 이달의 자는 ik지. 여기서 보면 이 통달하다 할 때 달자를 썼기 때문에 통달하다, 그것을 위해서 더하다. 익자 사무요, 손자 사무, 뭐 이렇게 해서 더할 익자를 가지고 이달의 그 이름을 이제 보탠 거죠. 이제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는 항상 이름과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신해가지고 이름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자를 보면 이름을 거꾸로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쌍매당 이첨의 후손이다. 그는 어머니가 천민입니다. 세상에 쓸 수 없었다. 원주의 선곡에 살면서 자신의 호로 선곡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호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던 곳의 지명을 호로 삼기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를 가지고 호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는 자기가 짓는 것이고, 자는 이름은 이제 부모나 스승이 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호를 선곡이라고 했다. 이달은 젊은 시절에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지은 글도 무척 많았다. 한리 합관 이 되었지만 합닥지 못한 일이 있어 벼슬을 버리고 가버렸다. 이 고죽 최경창. 자, 요 최경창과 관련한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기녀홍랑과 최경창이라고 하는 요거. 아마 이 시조는 다들 한번 봤을 겁니다.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임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시조를 썼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홍랑이에요. 이 최경창에게 보낸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최경창 낭만주의자 최경창 홍랑 기녀 홍랑과의 이 관련된 요런 이제 이 글을 뭐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이제 어 MBC KBS에서 제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이 방송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 좋은 고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그 홍랑과 최경창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내가 3년, 4년 정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부가 한 4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깊어졌거든요. 다양해졌고, 폭넓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읽은 책만 해도, 한 4년, 1년에 한 50권씩 읽었으니까요. 4, 5, 20, 200권. 를 깊이 있게 읽었던 때가 바로 200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제 인생에서 뭐 인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합니다. 뭐 요즘도 그렇게 많이는 자지는 않습니다. 자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이 자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그래서 위덕대학에 온 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전에는 이제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진짜 공부는 위덕대학에 와서 공부를 한 것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이제 헛나갔는데, 자,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훈을 함께 시사를 결성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이달은 한창 그 소식의 시법을 본받아가지고 시를 썼는데 굉장히 좋은 시였다. 자, 이게 이제 이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바로 흑윤의 글입니다. 흑윤이 자신의 스승인 송곡 이달 전, 이제 송곡 전, 전기를 쓰면서 이 글에 이제 했습니다. 이달은 이 때문에 이름이 우리나라에 울렸고 귀하게 여겨져 그의 신분은 놓아두고도 신분은 천민이니까 그죠? 놓아두고도 서자이죠, 서자. 얼자 이렇게 되죠. 칭찬에 맞지 않는 분들로 시문에 뛰어난 삼사명의 거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속인들 중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줄줄이 이어 있어. 왜냐하면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더러운 누명을 덮어 씌우며 흉벌의 그물에 밀어 넣었지만 끝내 죽게 하거나 그의 명성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이 신분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허균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허균의 가족들이 대단하죠. 허봉이든지 허난설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게임 인물이죠. 어, 그런 어떤 그 게임 선각자와 같은 인물들이 결국은 당대에는 잘 인정을 못 받는 그래서 멸문이 되지 않습니까? 허씨 가문들이 난설은도 그렇고 허균도 그렇고 그죠? 허봉도 일찍이 요절을 하게 되고 아무튼 다 이제 멸문이 됩니다. 이달은 용무가 아담하지 못하고 성품도 호탕하여 금속하지 않았다. 더구나 시속의 예법에 익숙하지도 못하여 이런 것들 때문에 시류에 거슬렸었다. 그는 고금의 이야기를 잘했으며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이르면 술을 즐겨 마셨다. 진나라 사람 왕이지에 가깝도록 글씨도 잘 썼다. 예, 그 이제 왕이지가 이제 왕이지체 잘 아시죠? 그렇죠. 글을 잘 쓰는 사람. 이 왕이지처럼 글도 잘 썼다. 그의 마음은 툭 트여 한계가 없었고 허균도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아서 사람들 중에는 이 때문에 더 그를 좋아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은 그런 인물들이었다. 평생 동안 몸을 붙일 곳도 없어서 사방으로 유리하며 유리글쓰기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으니 사람들 대부분 천하게 여겼다. 그렇지만 공색한 애군으로 늙어갔으면 말할 나위도 없이 그가 시짓는 일에만 몰두했던 탓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이야 공공했어도 불후의 명시를 남겼으니 한때의 부귀로 어떻게 그와 같은 명예를 바꿀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선곡산인전에서 이제 선곡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곡의 경우 선곡을 스승으로 둔 허균, 선곡을 스승으로 둔 허균 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허균은 평소 참선, 부처에게 절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를 굉장히 그 불교에 대해서 비호의적이었잖아요, 조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 허교는 부처에 이제 절을 할 정도로 굉장히 승려들과 교류가 이제 있었고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불우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서자들과도 교류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허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우론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신분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 친구와의 어떤 관련성, 사승의 어떤 관련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허균이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그 김정희 추사. 추사 김정희 선생이 예, 그
얼자 제자를 두면서 얼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인물이 바로 추사 김정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균의 이러한 어떤 모습, 개생이라고 하는 이 매창이죠. 예, 매창, 과 관련한 이런 시는 이제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신묘한 글귀는 비단을 펼쳐놓은 듯, 청아한 노래는 가는 바람도 멈췄네.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청아한 노래는 뭡니까? 가는 구름도 뭐 붙잡아도, 그죠? 멈춰도 없다. 복숭아를 훔친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고,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왔고, 선약을 훔쳐서 다시 이승을 떠나는구나. 부용꽃 수놓은 희장엔 등불이 어둡기만 하고 비치색 치마엔 향내가 남아있는데 이듬해 작은 복숭아 열릴 때쯤이면 누가 설도의 무덤 곁을 지나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개생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그 개생의 어떤 대단한 어떤 그 능력, 그죠? 시를 쓰는 능력, 그리고 이제 매창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움, 뭐 이런 부분들, 이 인간적 아름다움에 대한 어, 이제 시를 이제 적어 준 것이 바로 이 허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균이 어, 신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여기 보면 남녀 간의 정력은 하늘이 준 것이고 남녀 유별의 윤리는 성인의 가르침이다. 이 대단한 견해잖아요. 남녀 유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고 우리 그 남녀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하늘이 준 거죠. 하늘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높습니까? 성인이 높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제 성인보다 하늘이 더 높으니까 하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 정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떠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규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거를 두고 남녀 유별이네, 그다음에 신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뭐 하네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것과 규범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과 이 상강오륜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 부차적인 문제다. 부차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 광해군 일기에 허균을 이야기한 것은 글 쓰는 재주가 매우 뛰어나 수천 마디의 말을 품만 들면서 내려갔다. 그러나 허위적인 책을 만들기 좋아해서 이 허위적인 책, 이 당시의 사대부들과는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그, 자신의 그 주도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홍길동이 나중에 율도국을 만들게 되죠. 이 율도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죠? 허부호영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의 굴레를 넘어서는 반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고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을, 이런 글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산수나 도참설과 도교나 불교의 신기한 행적으로부터 모든 것이 거짓으로 지어냈다. 이렇게 허균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 허균을 쭉 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결국 주작을 신봉하는 이제 주작 성리학을 신봉하는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래서 허균은 23살 무렵에 이 과거 급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관직인 검열, 어, 세자 시강원 설서, 그 다음에 황해도 도사, 이렇게, 그 다음에 파직 되고요. 요때 파직이 될 때 뭐냐, 서울에 기생을 데리고 와서 살고, 같이 살고요. 자기를 시종하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와서는 거침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에 기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막 이래버리니까, 자, 불교를 숭상하고, 뭐, 이래가지고 파직복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조 판서, 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허균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바로 이 칠서지옥입니다. 7명의 서자들이 뭡니까, 반란을 이제 주도를 합니다. 이 신분의 한계를 참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의정 박순, 이 유명한 박순, 영의정 박순의 서자 박응서, 목사 서익의 서자 서양가, 심전의 서자 심우영, 심우영이 이제 제자예요. 이, 흑윤의 제자가 바로 이 심우영입니다. 심우영을 가르쳤어요, 흑윤이. 그러니까 이 본인은 또 서자인 이다를 스승으로 두고 제자를 이제 심우영을 또 가르쳤어요. 이제 상상군 박중간의 서자인 박치인, 박치의, 그리고 홍인, 뭐 이래 7명이 이 주도했던 이 반란, 이 변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허균의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이 바뀌게 됩니다. 즉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로 이이청을 만납니다. 이이청과는 이제 같이 공부한 그 동기예요. 이제 그러게 되니까 이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친했는데, 이때 이제 이 이이청의 경우에는 이이청의 경우에는 이 광해군이 이제 이이청을 등용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임목대비를 이제 폐비시키고, 임목대비 이제 폐비를 시키고, 그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이청을 만나는 순간 이 흑인의 이 정치적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이청을 만나가지고 다행히 이제 이 칠서지옥에서 심우영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연류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결이 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균이 그 자신의 어떤 안정성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이청과 이렇게 이청과 서로 이제 그 결탁을 합니다. 이청 편에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청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이청이 광해군에게 이야기해서 호조참이 형조 판서까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균이 굉장한 권력을 지니면서 임목대기 대비의 폐비를 주장하고,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서로 친하게 지냈던 이 정원, 그 다음에 이제 이원익, 오리 이원익이죠. 이원익 영의정까지 지냈는데, 이원익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목대위의 폐비 부분에 대해서는 허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후원자였던 기자헌이라고 하는 분도 임목대비 폐비를 반대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허균과 이 북인계, 남인계, 그리고 이제 기자헌, 정치적인 후원자인 기자헌, 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 허균이 이것을 임목대비를 폐비를 시키고 서궁으로 유폐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장원의 아들인 기준격으로부터 결국은 이 허균이 영모로 고발이 되고 결국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허균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허균의 삶에 있어서 오지 말았어야 되는 이 부분, 칠서지옥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사건이 결국은 허균의 정치적 삶을 어, 이제 단축시키고 완전히 그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중요한 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인목 대비 패비를 주장하고 이청과 친하면서 이청과 함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했던 이 흑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혐의로 고발이 되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요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흑윤에 관련된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자,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흑윤의 유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